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토토 39회차 최종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마이크가 왔습니다. 네, 왔는데 음량은 어떠신가요? 조금 제가 듣기에도 기존보다 조금 많이 음량이 커진 걸 볼 수가 있어서 마이크를 참 잘 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마이크와 함께 이번 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짧게 간략하게 설명만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 경기력 부분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총합픽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는 투표율 부분이고 상대전적 그리고 승무패 이거는 위에가 이제 배트맨 배당, 밑에가 해외 배당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최종픽 공유 내역이 있으니 최종 픽만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위 알라베스와 12위 바야돌리드. 이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비아돌리드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표율은 알라베스 쪽을 가리키고 있고, 그 이유가 알라베스가 홈깡패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홈깡패까지는 아니어도 홈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바야돌리드가 더 경기력이 좋아도 알라베스 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력 부분을 봤을 때는 바야돌리드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좀 수비적으로는 좀 알라베스가 불안해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불안한 부분들을 바야돌리드가 잘 공략을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를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바야돌리드도 수비가 불안하긴 한데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저는 바야돌리드가 쉽게 지진 않을 것 같고, 알라베스보다 확실히 경기력 부분에서 더 높은 팀이라고 보기 때문에 알라베스의 홈이어도 알라베스가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반픽과 동일하게 최종픽을 갔습니다. 두 번째 경기 14위 벌리와 13위 웨스트햄 경기인데요. 일단 투표율은 벌리 승을 가리키고 있고요. 저는 배당과 투표율 때문에 조금 벌리가 이길 것 같진 않고 벌리 무 쪽을 조금 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예상하는 게 3경기 연속 3무가 뜨는 건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초반픽과 동일하게 벌리 패, 웨스트햄 승으로 갔고요. 일단 배당 자체는 해외 배당도 벌리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웨스트햄이 최근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이번 경기에서는 뭔가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웨스트햄의 공격진이 약하진 않고 지난 경기 비록 뉴캐슬에게 지긴 했지만 3실점을 한 상태에서 2골을 따라붙는 그 화력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웨스트햄이 벌리 상대로는 벌리가 홈에서 좋은 팀은 맞은데 그리고 우드 선수가 복귀할 부분은 있더라도 그래도 저는 웨스트햄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웨스트햄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노블부터 해서 라이스, 야르몰렌코, 네, 뭐 알레르 선수 등 엄청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진의 화력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벌리를 웨스트햄이 이길 거라고 보고 두 번째 경기 벌리 패로 갔습니다. 세 번째 경기 15위 뉴캐슬과 7위 본머스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네, 일단 뉴캐슬 쪽으로 좀 일단 뉴캐슬이 정배긴 한데 이 정도 배당이면 거의 뭐 무승부가 정배로 받은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뭐 2.85 배당까지는 무승부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무승부를 바라보는 배당인 것 같고요. 저도 그렇고 투표율도 그렇고 무승부를 좀 많이 가리키고 있고, 물론 홈에서의 뉴캐슬이긴 하지만 지난 경기 웨스트햄을 잡았었더라도 본머스가 못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머스가 좀 킹이나 뭐 괜찮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레르마 등 그래서 저는 본머스가 쥐진 않을 것 같아서 뉴캐슬의 단통 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8위 사우스햄튼과 17위 에버튼 경기인데요. 일단 투표율과 배당은 에버튼의 정배가 받았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던 부분은 데닝스나 레드몬드 그런 이제 부팔 등 개인 능력으로 인해서 조금 한 골을 에버튼이 실점을 한다면 에버튼이 무너질 것으로 보이고, 사우스햄튼의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또 강등권 팀들이 또 한 번씩 또 이겨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에버튼은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이것도 사실 무승부도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인데, 일단 저는 폴더가 없어서 그냥 사우스햄튼의 초안픽대로 단통 승으로 갔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13위 발렌시아와 6위 그라나다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정배를 받았고 너무나도 정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1.9배쯤으로 예상을 했는데 1.6배를 받아서, 물론 상대 전적을 보면 발렌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긴 한데 그 상대 전적 자체는 이번 시즌에 그라나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력을 봤을 때는 저는 애국심을 제외한다면 그라나다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괜히 1위에 올라갔었던 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공격력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라나다에 대해서 단통이면은 발렌시아 패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배당이 너무 발렌시아 쪽을 보고 있어서 저는 승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려서 저는 승패 투픽으로 갔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3위 레스터와 5위 아스날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스날이 외질 선수나 복귀한 선수들이 있었고 자카 선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아스날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아스날이 충분히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들어서 승패를 투픽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 단통으로 가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다섯 번째 경기 발렌시아 경기가 너무 발렌시아가 정배를 받아서 투픽으로 가야 됐었던 부분이었고, 여섯 번째 경기는 일단 경기력 자체는 수준 자체가 아스날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좀 에메리 감독의 교체 이런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이제 아스날 팬이 아닌데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스터의 경기력이 워낙에 좋아서 저는 레스터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만약에 폴더가 여유 있으시다면 제가 초안픽에 말씀드렸던 승패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해요. 하지만 아스날은 일단 주중에 유로파 경기가 있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곱 번째 경기 14위 에이바르와 2위 레알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투표율이 많이 몰렸는데 상대 전적도 너무 레알을 가리키고 있고, 레알이 좀 고민이 되는 게 갈라타사라이를 6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6대0으로 이기고 나서 그 다음 경기를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홈에서 너무나 좋은 에이바르여서 무승부의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근데 폴더가 없고 또 배당 자체가 1.6배 레알인데 1.6배를 준 것을 보면은 좀 일단 레알 에이바르도 저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근데 해외 배당, 국내 배당이 해외 배당보다 높으니까 그런 부분 봤을 때는 해외 쪽은 레알을 좀 많이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 17위 마요르카와 8위 비아레알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제가 초안픽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분석하지 않았던 경기였고, 비아레알이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마요르카가 너무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아무리 마요르카 홈이라도 비아레알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요르카의 단통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 10위 빌바오와 11위 레반테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빌바오가 정배를 받았고 저도 빌바오 쪽을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빌바오가 홈에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레반테가 바르셀로나를 3대0으로 지난 경기 잡았는데, 물론 그 부분에서 잡았던 부분에서의 그 기회가 왔을 때 살려내는 그 골 결정력 자체는 좋았지만 그렇게 또 강팀을 이기고 나서 또 다음 경기를 했을 때 그 좋은 폼을 대부분의 팀들이
중하위권 팀들이 이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빌바오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빌바오가 이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그 결정력 자체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 투픽으로 갔습니다. 자, 10번째 경기 12 맨유와 8위 브라이턴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동일하게 또 투픽으로 갔습니다. 일단 맨유 쪽을 많이 가리키고 있고, 배당과 투표 모두 다 맨유를 가리키고 있는데, 맨유가 3대0으로 이겼어요. 3대0으로 이겼는데, 로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로테이션까지는 아니었고, 좀 어느 정도의 주전 선수들을 투입을 시켰죠. 네, 근데 그래서 또 3대0으로 이겨놓고 또 이번 시즌 맨유 봤을 때 또 귀신같이 또 무승부를 할 것 같아서, 저는 처음에는 승패를 투픽을 추천을 드렸는데 승무로 바꾼 이유가, 그래도 올드 트래포트에서의 맨유는 아무리 브라이턴의 최근 폼이 좋고 브라이턴이 순위가 더 높더라도 쉽게 맨유를 이기진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승무로 바꿨습니다. 자, 11번째 경기 12 울버햄튼과 16위 아스톤 빌라인데요. 이 경기는 울버햄튼 쪽을 많이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울버햄튼은 항상 유로파를 갔다 오고 나서 애들이 헷가닥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유로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하지만 최근 계속 지속적으로 시즌 초에 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울버햄튼인데, 아스톤 빌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스톤 빌라가 오히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폴더 여유가 있었다면 차라리 울버햄튼 승보다는 무패 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력 자체는 아스톤 빌라 사이드다. 일단 경기력 자체는 울버햄튼이 뭐 우세할 수도 있는데,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는 오히려 아스톤 빌라가 수비 라인을 낮추지 울버햄튼이 낮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역습에서의 한방이 조금 부족할 것 같고, 그리고 좀 많은 활동량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울버햄튼의 팀인데, 또 유로파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체력적인 저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스톤 빌라 쪽을 보고 있지만 폴더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울버햄튼의 단통무 갔습니다. 자, 12번째 경기, 이 경기도 초안픽에 무패를 추천드렸는데 승패로 바꿨어요. 그 이유가 일단은 제가 이 표시를 잘못했는데, 일단 정배 자체는 당연히 홈인 안필드에서 경기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받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경기력 부분에서는 맨시티가 조금 더 우세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패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승패로 바꾼 이유가, 그래도 리버풀이 정배를 받고, 또 가장 큰 이유를 본다면, 물론 홈에서의 그런 이점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 팀 중에 한 팀이 선제골을 넣는 팀이 이길 거라고 보거든요. 이 두 팀의 경기에서 역전은 없을 거로 보이고, 무승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저는 리버풀 패, 단통으로 간다면 리버풀 패인데, 그래도 만약 리버풀이 선제골을 넣는다면 또 맨시티가 선제골을 먹히고 나서 역전을 잘 해내지는, 이번 시즌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물론 지난 경기는 이겼지만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저는 승패 투픽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 7위 헤타페와 9위 오사수나 경기인데요. 이 경기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정배는 헤타페가 당연히 가리키고 있지만, 폴더가 여유 있으시면 승무도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무승부의 확률이 좀 높은 경기로 보여요. 일단 헤타페의 그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단 헤타페가 좀 스쿼드가 얇고 이 유로파를 병행하면서 지금 현재 2연승인데 3연승까지의 그런 스쿼드인가 라고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3연승까지는 못할 것 같고, 또 유로파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기 때문에 바젤 원정을 다녀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좀 헤타페가 고전을 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헤타페의 단통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5위 베티스와 5위 세비야 경기인데요. 일단 이 경기는 초안픽과 동일하게 승무로 갔어요. 일단 세비야 쪽
복귀 정배인데 제가 승부로 간 이유가 베티스가 홈에서 좋고 세비야가 유로파를 또 갔다 왔기 때문에 네, 유로파는 저는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만약에 유로파와 챔스가 없었다면 이번 주에 좀 추천드리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그런 유로파와 챔스가 있었기 때문에 좀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제가 정배로 간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그만큼 이번 회차는 좀 도전적으로 좀 픽을 해봤고요. 평소에 하던 부분과는 조금은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조금 더 도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픽 자체를 참고해 주셔도 되실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좀 본인 생각과 다르다 하시면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이크도 샀는데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픽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배팅을 했고요. 그리고 단식 A, B, C는 제가 초안픽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제가 로또bet 형식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올 자동으로 갔습니다. 네, 올 자동으로 갔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자동 자체는. 그래서 솔직히 자동으로 당첨되는 것보다는 제가 했던 그 이제 경기력 부분으로 당첨이 됐으면 개인적으로 더 좋겠는데 이거는 일단 경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서 좀 경기 좀 잘 지켜보고 라리가 부분은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많은데 라리가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챙겨보면서 잘 분석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복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